안녕하셨습니까? 2026년 8월 25일 정흠 변호사의 법률 산책 시간입니다. 캘리포니아 민사 접근 금지 명령 TRO와 정식 심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오늘은 캘리포니아에서 흔히 말하는 시빌 민사죠. Harassment Restraining Order, 민사상 접근 금지 명령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는 배우자나 가족 사이의 가정폭력 사건과는 다릅니다. 이웃, 직장 동료, 지인, 전 친구, 사업상 관계가 있던 사람들로부터 폭행, 협박, 스토킹 등 또는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TRO, 즉 Temporary Restraining Order와 정식 심리 히어링 후 내려지는 장기 Restraining Order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즉 피티셔너가 보통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누가 언제 어떻게 행동을 했고 왜 보호가 필요한지를 설명합니다. 법원은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TRO,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보통 내려줍니다. 그러나 TRO가 발령됐다고 해서 상대방이 최종적으로 잘못했다고 판결난 건 아니죠. TRO는 어디까지나 정식 재판 전 임시 조치입니다. 한쪽 얘기만 듣고 한 거죠. 그 다음 법원은 이제 정식 심리 날짜, 히어링 날짜를 정하고 신청서와 심리 통지서, 그리고 TRO가 있다면 그 명령까지 respondent, 즉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하도록 합니다. 이 respondent는 이 서류를 받으면 그냥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서면 답변을 제출하고 문자 메시지, 이메일, 사진, CCTV, 목격자 등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해 줄 증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식 Restraining Order Hearing입니다. 이 심리에서는 양쪽 모두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고 증거와 증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실제로 적법적인 접근 금지 명령이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법원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정식 심리 후 장기적인 Civil Harassment Restraining Order가 내려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최대 5년까지도 효력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Restraining Order가 히어링 후에 실제로 내려지면 어떤 영향을 받을까? 가장 큰 것은 총기 문제입니다. 접근 금지 명령의 유효한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총기나 탄약을 소유하거나 구매하거나 보관하는 데 심각한 제한을 받습니다. 이미 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보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총기를 사용하는 직업, 예를 들어서 일부 보안 업무나 무장 경비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직업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리스트레이닝 오더가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직장에서 자동으로 해고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직종에 따라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 집행기관, 보안 업무, 총기 사용이 필요한 직업, 취약계층과 관련된 직업, 특정 정부기관이나 보안 심사가 필요한 직업에서는 리스트레이닝 오더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식 히어링 이후에 리스트레이닝 오더가 발령되면 그 명령은 경찰 시스템에 확인될 수 있고 일정 거리 이내 접근 금지, 전화, 문자, 이메일, SNS, 연락 금지 등의 조건을 위반하면 그때는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이 100야드 이내 접근 금지 명령 또는 어떠한 연락도 하지 마라 하고 명령을 했는데 이를 고의로 위반하면 경찰이 개입되고 형사처벌 위험도 생깁니다. 그래서 민사가 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레이닝 오더 사건은 단순히 이웃끼리 싸운 민사사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당사자들의 합의할 수 있는 법원에서 정식 리스트레이닝 오더를 발령받는 대신
private no contact agreement, 서로 사적인 상호 접근 금지, 접촉 금지 합의를 하는 사건을 해서 디스미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쪽 서로 모두 연락하지 않고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고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위협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한 후에 피티셔너가 그 리스트레이닝 오더를 신청한 것을 취하하는, 디스미스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식 리스트레이닝 오더가 법원에서 발령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respondent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합의는 사건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관계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히어링 날짜에 사정이 생기면 법원에서 continuance, 즉 연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연기를 허락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TRO가 있다면 새 히어링 날짜까지는 계속 효력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TRO를 어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TRO는 임시명령이고 최종 판결이 아니다. 둘째, 정식 히어링에서 장기 리스트레이닝 오더를 내릴 수 있다. 셋째, 정식 리스트레이닝 오더가 내려지면 총기, 직업, 경찰 기록 그리고 위반 시에는 형사 책임까지 실제 상황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따라서 신청하는 사람도 신중해야 되고 신청을 당한 사람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2026년 8월 25일 정은 변호사의 법률 산책 시간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